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함수 특강의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함수의 개수가 여태까지는 한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전혀 뭐 헷갈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 등장 함수가 하나면 거기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등장하는 함수가 두 종류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일 때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될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직 구조가 있어요. fx하고 gx가 있는데 이 순서가 등장하는 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 만약에 fx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다. fx가 여기에 식이 존재하고요. 이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야. fx가 그때 뭐뭐뭐뭐를 gt라고 하자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대로 따라가 보면 fx가 기본 토대를 가지고 어떤 설정을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뭐뭐뭐를 gt라고 하자는 문장이 뜬 거예요. 뭐뭐뭐를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였다? gt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fx가 꼭 gt를 만들어 줄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gt는 뭐다? 갓난아기와 같은 거야. 갓난아기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커갔냐 그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품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함수 gt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 바로 함수 gt에 대한 함수 상태가 나옵니다. 네. 함수 gt의 함수 상태. 그래서 함수 gt의 함수 상태. 함수 gt의 함수 상태가 뜬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배경이 될 거고.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이제 fx하고 gx가 있는데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fx하고 gt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구조란 말이야. 누가 주인공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당연히 gt가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gt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fx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fx가 여기서 함수 상태를 공개해버리면 이 gt가 등장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gt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gt의 이야기를 서사를 이제 풀어나갔다는 얘기인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fx 여기 식이 있잖아요. 예. 이때 첫 번째로 과정을 설명하는 게 요 안에 미정 개수가 존재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져요. 여기 미정 개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fx에 미정 개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뭐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감출 게 없다는 건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누굴까? 라고 하면 철저하게 함수 gt가 된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수 gt의 상태를 통하여. 그러면 여기 결국 설명하는 것은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함수 gt의 식 또는 그래프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는 딱 하나. 함수 gt의 식 또는 그래프를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집중해라? 함수 gt에다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나만 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gt의 상태를 통해서 함수 gt의 함수 상태를 이용하여 그 다음에 함수 gt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정도면 난이도가 어떨까요? 이때는 쉽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gt를 구해서 gt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 돼.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킬러급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두 번째죠. fx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뭐가 있어? 하면은 식이 존재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니? 하면 바로 미정계수가 존재하더라. 이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킬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 나 미정계수가 있어. fx가 있는데 결국에는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 이런 것처럼 미정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뭐 한다? 내가 GT를 만들었다라는 건 GT 안에도 뭐 한다? 미정계수의 성향이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야? 하면은 이때는 철저하게 함수 fx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인공은 누구다? 그러면 함수 fx다. 아, 이게 함수 fx구나. 그래서 목표는 뭐다? 함수 fx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함수 fx의 미정계수 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함수 fx의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그럼 함수 fx의 상태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 fx의 상태가 없다 했잖아요. 대신에 나의 아이인, 나의 아들인, 나의 딸인 바로 GT를 통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함수 GT의 함수 상태를 이용하여 함수 GT를 최적화 정리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fx의 함수 상태를 얻는다 이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fx의 미정계수가 있으면 fx의 함수 상태 필요해요. 근데 fx의 함수 상태를 얻으려면 fx의 함수 상태를 구하려면 그 전에 뭐 해라? 일단 GT를 최적화 정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함수 GT의 함수 상태를 이용해서 함수 GT의 최적화 정리하고 그 최적화 정리가 되기 위해선 fx가 어떻게 돼야 돼? 라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함수를 구할 수 있는 문장, 그렇죠? 함수를 구할 수 있는 현재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등장한 함수가 두 종류 이상이 나올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수직 구조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놓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에 있어요. 정리를 해 주시는데 이 문제를 공부할 때는 또 다른 내용하고 혼합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리만 해 놓으시고 바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7가지 정리, 요거 강의 끝나자마자 현재 4강에서 그래프 그리는 7가지 정리가 있는데 그때 절대값 함수 설명하면서 같이 문제를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 구조가 있는데 평행 구조는 뭐야? 그러면 지금은 fx를 가지고 gt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fx하고 gt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fx가 있어요. 그리고 gt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누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문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경이 깔리는 건데 여기는 배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배경에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배경에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 fx가 뭐뭐해, gx가 뭐뭐해 이렇게 설명이 달릴 수도 있고요. 또는 fx 곱하기 gx가 뭐뭐하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첫 번째예요. 조건문에
만약 fx가 등장한다면 그럼 fx에만 집중하세요. fx의 식 구하기에만 집중. 야, gt는 2죠. gx는 깡그리 2죠. fx만 집중해. 그러면 구하는 값은 누가 온다? 바로 gx가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하다 보면 조건문이 gx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gx의 식 구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gx의 식 구하기에만 집중.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구하는 값은 뭐다? fx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의 함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함수는 제거했을 때 다음 함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함수를 구해내면 두 번째 함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 그래서 평행 구조가 나올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순서대로 따박따박 풀어가시고요. 이때는 누가 주인공이냐? 라는 건 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조건문이면 하나가 구하는 값이다 라는 원리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신재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예문은 이미 앞에서 이제 문장하는 구조에서 이미 풀어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 fx가 어떠냐? 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1번 상어 정리해 봤더니 0이야. x가 a보다 각과 작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이야. x가 a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gx가 어떠냐? 그랬더니 0부터 해서 x가 k보다 각과 작고요. 하나는 12의 x-k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이 문제는 이제 준킬러급 문제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함수가 둘 다 있네. 이게 되는 거죠.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놈은 미정계수가 a가 있고, 여긴 k가 있더라는 얘기야. 뭐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앞에 설명했듯이 함수 형태 중에서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1이구나.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마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겠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a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또 0 나오는데, a가 0보다 작으면 0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빨간색의 흐름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초록색의 흐름을 따라갈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쪽에, 같거나 작은 건 빨간색으로 가다가 초록색으로 바뀔 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12의 x-k야. 그러니까 k를 기점으로 했을 때 작은 쪽은 전부 다 0 나와야 돼. 네. 그리고 12의 x-k니까 얘는 k,0을 지내면서 길이가 1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의 상황을 보고 인식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은 이제 미정계수 ak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런 설명되어 있습니다. fx는 실 전체 집합에서 나는 미분이 가능하다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에서 fx만 등장하는 거예요. 야, fx만 집중해봐. fx만. 이게 되는 거죠. fx만 집중해라.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일치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이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빨강과 초록이 교차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게 만나는 점이 여기 딱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했다가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튕겨 올라가 버리죠. 그럼 미분값이 여기는 0, 여기는 양수.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이 불능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바로 이 지점까지 와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건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바로 a 값이 바로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현재 여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1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3차 함수의 개형을 따라갈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를 풀 때는 뭐에만 집중했다?
fx만 집중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 왔는데, 이제 가를 정리하고 끝내고 나니까 이제 gx를 풀 수 있는데, fx가 gx보다 같거나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x 값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아니야. 그런데 부등호가 있어. 대소비견이가 뭐하라? 그림 그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gx가 오는데, 나는 k까지를, 만약에 여기다 k를 잡았어. 이렇게. 이래주면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빨간색인 fx가 초록색인 gx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니까 이거는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뭐래요? 현재 문제에서 k의 최소값을 가져오래요. 알겠는데 너 너무 멀리 갔어. 이리 좀 와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평행 이동하면 되겠네요. 어디까지? 바로 이렇게 되는 것까지. 바로 이 지점이 바로 k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에 이 설명이 뭐야? 바로 접하는 상황이구나. 그쵸? 그래프가 정리하고 나면 상대방의 조건문이나 구하는 값을 통해서 상대방이 구하고자 하는 바로 특정 상황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아, 여기서는 접선이구나. 그럼 접선이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니까 x 이퀄 t라고 잡아주자. 그러면 그 특정 상황 갖고 식을 만드시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저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x-1의 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gx는 얼마다? 12x-k다. 즉 나는 기울기가 10이야. 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현재 이 f'x를 구한 후 여기다가 얼마를? t를 입력해 줄 거야. x 대신에 t를 입력해 준다면 요게 12가 될 거다. 그쵸? 단 t라는 값은 얼마보다? 1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설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뭐 해라? t 값을 찾아내서 t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함수값 구할 수 있고요. 그 함수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뭐 할 수 있어요? k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문제는 그걸 요구하는 문제예요. 현재 이 과정은 어차피 또 정규 수업 시간에 다 풀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방법까지만 도입부를 설명해 드리고 빠질게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함수 형태를 이도해주면 결국 나중에 gx의 미정계수인 k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정규 수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짤막하게 방법의 도입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이 산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fx하고 gx가 나오는데 둘 다 3차 함수래요. 오케이. fx하고 gx하고 곱했더니 얘가 x-1의 제곱, x-2의 제곱 곱하기 x-3의 제곱이에요. 이게 몇 차 함수예요? 6차 함수야. 그러니까 fx하고 gx가 서로 반반씩 차수를 논아가지면 돼. 그랬는데 상대방이 최고창의 개수가 3이고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전부 다 gx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질문은 뭐다? f' 0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 하는 거야? gx의 식을 다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가 fx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뭐냐면 극대값. 뭐 해라? 그림을 꼭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설명해 보니까 뭐예요?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다. 그러면 fx하고 gx가 있는데 gx의 최고차항 계수 3이야? 그럼 얘는 3분의 1이겠네? 이 정도 알 수 있죠. 얘가 3이면 얘가 3분의 1이다. 그래야 x의 육수 만들 수 있잖아. 1x의 육수. 그리고 x는 2에서 극대값 같는데, 자, 극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접해야겠죠? 이렇게 2에서 접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특히나 1을 넣어주면 함수값이 0이니까 이 얘기는 내가 x-2의 제곱을 다 가져갈 거야. 이 뜻이 되는 거죠. 바로 다항함수 표현법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 맞아요. 근데 그 하나가 누구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니까 그 중에 한 놈만 딱 가져가면 돼. 3의 x-2의 제곱에 x-1이냐? 3의 x-2의 제곱에 x-3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여기는 1하고 2가 나왔고 관통 접하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하고 3인데
접하고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에서 뭐예요? 극소니까 이건 아니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극대니까 맞다. 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x-3 하나 가져갈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머지 떨거지 값 다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f' 0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쵸? 그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함수의 종류가 몇 종류? 2종류 이상이 나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걸 공부해 나가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바로 함수가 포함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함수 개수가 3개짜리인 것의 마지막 컨셉인데 포함 관계가 뭐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gx식이 있다면 이 gx식 안에 fx가 포함되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gx라는 식 안에 구성하는 요소 안에 누가 있다? fx가 파묻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gx의 하나의 식 부분이죠. 그러면 이때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이거 세 번째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1번. 주인공은 누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함수 fx예요. 아, 주인공은 fx구나.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함수의 주인은 누구냐? 이 함수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gx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해? 주인은 뭐고 주인공은 뭐냐? 얘가 이 함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조선시대 따지면요. 이분은 세종대왕인 거야. 세종대왕. 그럼 얘는 뭐다? 장영실 또는 김종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대왕 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되는 거지. 사실은 뭐 장영실이 뭐 갑자기 뭐 하늘을 보면서 내가 저기서 천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해시계 물시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령을 누가 내려? 왕인 세종대왕이 내리겠다는 얘기야. 영실아, 가가서 빨리 물시계를 하나 만들어 보거라. 시간을 잴 수 있게 해시계를 하나 만들어 보거라. 이런 명령의 오더를 내리면 그래?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fx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누가 내려? 세종이 내려. 그러면 행동은 누가 해? fx는 그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영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종서 정부한테 북벌을 토벌해서 여진족들 다 쳐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토를 확장을 해라. 라고 세종대왕이 명령을 내리면 김종서 장군은 조선 저 위로 올라가서 압록강 넘어서 여진족, 거란족 쳐내면서 밀어내야죠. 맞습니까? 그럼 영토를 확장해버리면 그 공은 누가 갔습니까? 그러면 결국 세종대왕이 다 갖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김종서 장군이 마찬가지지만 왕이 북벌에 대한 뜻이 없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김종서 장군도 이름 모를 한 장수에 불과했을 거야. 하지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쪽을 좀 쳐라. 여진족 쪽 오랑캐를 몰아내라. 해버리니까 결국 활약을 하면서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함수 gx의 함수 상태를 이용하여 함수 gx의 함수 상태를 이용하여 바로 그렇게 함수 상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fx가 뭘 해야 되는가? 현재 함수 상태를 이용하여 gx를 최적화 정리 후 비로소 fx의 함수 상태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뭐 할 거야? 그러면 바로 함수 fx의 식을 구해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함수 fx의 식을 구해라. fx의 식 구하기 또는 미정계수를 구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킬러급이야 라고 하면 바로 이 문제가 출제될 거고, 만약에 난 킬러가 아니고 쉬운 3점, 2, 3점짜리인데 그러면은 앞에 설명에서 살짝 넘어갔었지만 바로 fx의 위에서 함수 상태를 가져와서 그냥 입력만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살짝 앞으로 들어가 본다면 아까 설명했던 요 문제가 있었죠. 요거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우리가 함수식을 못 구하는 경우인데, 다음 함수 fx가 x가 1에서 x-1분의 fx-5가 9다. 요거 우리가 빠르게 f1이 얼마였냐면 5였고 f'1이 얼마였어 하면 9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찾는 포커스는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에요. gx는 x 곱하기 fx야. 여기 누가 주인이야? 그러면 항상 혼자 있는 게 주인이란 말이야. gx가 주인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뭐 한다? 함수 상태도 gx의 함수 상태를 질문하겠다는 얘기예요. 야, g'을 갖고 와봐.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다? g'x야. 나는 gx 원하는 게 아니고 g'x 갖고 와. 그러면 1 곱하기 fx. 결국 그거에 맞는 행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gx의 함수 상태를 이용해서 정리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fx의 함수 상태를 얻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쉬우니까 그냥 우리가 해당하는 수치를 그냥 입력해서 풀면 되잖아 라고 설명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가 위에 있는 내용이 이제 뭐 할 거야? 2차 함수 fx에 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라고 하면서 함수 상태를 공개함으로써 거꾸로 fx를 구해달라는 질문도 올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fx지만 일단은 gx를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집중해 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식이 몇 개 돼? 2개 이상 있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정리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 7가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특강의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7가지 정리는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었죠. 한번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싹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그리는 7가지 정리. 1번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구간이 갈라진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에 관련된 부호 판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에 관련된 대소비교. 그쵸? 예, 요때는 이제 함수가 하나다라고 설명한다면, 요때는 함수가 2개 이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정식에 관련된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함수에 관한 교점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fx equal 0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때는 fx하고 gx가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주기와 대칭 과정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7개의 과정은 우리가 항상 필수 과정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암기하면서, 아, 뭘 했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뜨면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함수 상태를 유도해 주고요. 특정 상황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뭐 하자? 함수의 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정계수를 구해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간이 갈라진 함수인데, 이건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방금 전에 3-1강에서도 이미 구간이 갈라진 함수에 대한 예문은 많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다른 코멘트 없이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문제를 딱 본 순간, 아, 구간이 갈라졌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을 꼭 그려보자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문제 우리가 함수과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극대값이 5일 때 f의 값이 뭐야? 라고 하는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의 x 3승꼴. 그쵸?
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플러스 x 3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a가 양수야 음수에 따라서 그림이 또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극대값 5, 극대값 이거 뭐예요? 그림 그려 라는 메시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함수를 찾아와 달라. 만약에 이 그림을 안 그린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포커스 절대값 함수인데, 이 절대값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이 절대값 떴다라는 것의 목적이 뭘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절대값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배경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야. 절대값 x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현재 이것은 구간을 나눈다. x가 0보다 작거나 작으면 마이너스 x고 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플러스 x야. 그리고 난 후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설명한단 말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x고 여기는 플러스 x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정은 너무너무 잘못된 과정인 거야.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정리 잠시 후 해주고, 항상 그래프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절대값 안쪽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주인공. 그래서 첫 번째,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절대값 안쪽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얘가 나는 y는 x인데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둘, 뭐 한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반영해 주세요. 절대값 반영해라. CU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부호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목표는 부호 판정이 되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봤어? y는 x를 봤어. 그래? 그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야? 그러면 냅둬. 이게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그냥 냅둬. 그럼 여기는 어떤데? 여기는 음수야. 여기는 음수야? 여기는 음수구나. 그러면 얘는 부호를 반대로 꺾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던 y는 x를 따라갈 거고, 여기도 기존에 있는 y는 x를 따라가는데 앞에다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취해서 방향만 바꿔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걸 갖고 다시 식정리를 하시면 뭐 한다? y라는 것은 그림을 보니까 0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기존의 x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 준 거고, 여기는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기존의 값을 그대로 갖고 와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거구나. 정답이죠.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를 하나 더 설명해 주면 이런 겁니다. fx가 만약에 절대값에 x-1의 제곱 곱하기 x다? x-2다? 이거 해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잘 모르는 애들은 fx를 보자마자 x가 1보다 작거나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2보다 작거나 클 때, 이런 식을 쪼개서 풀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0 되는 값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너무 복잡한데 이게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만 따라가시는 분들은 첫 번째, y는 현재 x-1의 제곱 곱하기 x-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2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기다 두 번째는 절대값을 씌워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임을 가지고 부호를 판정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하고 2가 있는데 1부터 2까지는 전부 다 음수네. 그쵸? 그럼 여기는 부호가 반대로 꺾일 거예요. 얘 꺾고 올라가서. 그리고 얘는 2가 됐던 건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게 되겠죠.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걸 갖고 3번 식정리해줘 라고 한다면 현재 fx라는 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1에서 갈라질 필요가 없죠.
하나는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하나는 2보다 같거나 클 때 하시면 돼요. 2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요, 기존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앞에다가 뭐만 취해주면 돼? 마이너스만 취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x-1의 제곱 곱하기 x-2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절대값 함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 개념을 아느냐. 결국 이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뭐야? 바로 절대값 함수 안쪽에 있는 함수, 절대값 안쪽에 있는 부분의 함수의 부호를 판정해 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준다면, 결국 이 문제의 특성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살짝 좀 챙겨오고, 셋, 넷,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y는 fx, 절대값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뭐 해라? y는 fx의 그래프 그려라. fx의 그래프 그리기. 그때 우리가 원하는 이 y는 fx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값을 제공해요. 수치를 제공한다. 현재 수치를 제공한다 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함수값, 극한값,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값, 적분값. 미분값, 적분값.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값을 가지고 부호를 플러스 할 거야, 마이너스 할 거야. 부호를 바꿔줄 거야, 말 거야. 그거는 네가 나중에 그림을 가지고서 판정을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지금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수치를 준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데이터를 주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값 이후에 절대값을 씌웠을 당시에 어떤 함수에 대한 값을 구할 때는 절대값 안쪽의 값을 구하는 거지 절대값을 푼 다음에 어떻게 연산하겠다 이런 생각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값, 극한값, 미분값을 가져와서 부호만 판정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값 반영. 이것은 뭘 설명합니까? 바로 y는 fx의 절대값이야 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의 목표는 바로 fx의 부호 판정을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fx의 부호 판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 목적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겠죠? 이제 봤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죠.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결국에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점으로 해서 뭐한다? 값이 교차를 할 거야. y값이 0 되는 걸 통해서 뭐한다? 교차할 거라고. 그러면 그 교차했을 당시에 절대값을 씌워서 뭐한다? 꺾여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값이 꺾여 올라간다라는 건 뭘 설명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y는 fx가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함수값이 0이에요. 그쵸?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a인데 양수든 음수든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또는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미분계수가 얼마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k다. 그럼 여기도 k가 될 거예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k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k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요게 y는 fx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A값인데 요런 그래프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 있던 부분이 꺾여 올라가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아, 그러면 여기는 미분계수가 얼마인데? 여기는 K.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냥 두시고요. 예, 이 부분만 꺾여 올려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마이너스 K. 하지만 이때는 뭐다? K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분계수가 만약 K라고 한다면 그 K는 0이 아니래. 그러면 K가 0이 아니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야? 바로 마이너스 K하고 K는 다르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다? 미분 불능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미분값이 3이야. 절대값 씌워줘. 꺾여 올라가겠죠. 그럼 꺾여 올라가는 순간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당연히 뭐가 돼? 연속이지만 미분 불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꺾여 올라갔어. 그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야. 당연히 뭐 한다? 미분이 불능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요게 기본 상식이구나. 근데 기본 상식인데 지금부터 뭐 하겠다? 이걸 깨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게 100%야? 라고 하면 사실 100%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y는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함수값이 0인데 and 미분이 가능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 미분이 가능하죠. 그게 뭘까? 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에 영향을 안 받으면 되겠네. 다시 말하면 부호가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어도 절대값을 영향 안 받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됐는데 값이 똑같다고? 부호에 영향 안 받는 숫자 딱 하나. 바로 0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부호 영향 안 받는 방법은 미분계수가 0이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컨셉이 몇 가지다? 두 가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접하는 캐릭터. 여기가 A입니다. 해버리면 나의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전체가 다 양수에서 절대값 영향 안 받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돼서 절대값 받아서 꺾고 올라가는 방법. 얘가 y는 fx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이면 어떻게 돼? 하면 얘는 꺾여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fx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fx의 표현법, 바로 접한다를 통해서 얘는 x-a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아니 전부 양수했거나 꺾여 올라가면 전부 다 같이 올라가면 이게 당연히 같겠지. 맞아요. 바로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 한쪽은 양수고 한쪽은 음수라고요. 그런데 꺾여 올라가 같은 방법이 미분계수가 0이다. 즉 바로 여기서 삼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y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는 미분계수 값이 0이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바로 y는 fx인데 여기서 절대값 씌웠을 때 같아지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f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럼 f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x-a의 3승이면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x-a의 3승이구나. 바로 이거 기억해줘.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온다? 바로 이 2번의 과정이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히나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절대값이 나왔습니까? yes. 그러면 100% 뭐다? 이거 미분 가능성 질문할 거란 거 잊지 마시고요. 100의 99%는 전부 다 미분 불능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미분이 가능한 이 한 가지를 출제하겠어 라고 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의사항을 주면서 정리할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 그럼 선생님 이거는 부관을 안 쪼개도 되는 거냐? 라고 할 텐데 활용하는 과정을 보신다면 두 번째 건 이제 해석이었다면 활용을 하는 과정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fx가 여기는 절대값 안에 식이 있죠. 그리고 여 옆에가 중요한데 여기에 뭐가 있지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fx 이퀄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여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가 상수항밖에 없어요. 상수항. 그러면 여기는 뭐다? x의 관계식이 있냐 없냐? 이게 되는 거예요. x의 관계식 없는데? 이게 되겠죠. x의 관계식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린 후 절대값의 그래프 그린 후 뭐 하면 된다? 평행이동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평행이동 시킨다. 평행이동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봤더니 여기에 x의 관계식이 있어요. 절대값의 바깥쪽에 누가 있다고? x의 관계식이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관계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프 그리기가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왜? 얘까지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구간 분리 후, 구간 분리하기. 분리 후 이렇게 쓸게요. 그냥 구간 분리 후, 그 다음에 식 정리를 한다.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여기고요. 첫 번째 구간 정리 후 그래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분리 후에 식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식 만들어지면 그래프는 그 다음에 가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절대값 함수 맨 밑에 하단에 선생님이 네모나게 박스로 해서 이 부분 정리해 놨으니까 거기다 별표 하시면서 꼭꼭 기억해 주시고 위와 아래의 내용은 다르다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 이제 이 절대값에 관련된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한번 3, 4, 5, 6에 해당하는 부등식과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에 관련된 예문을 하나 볼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킬러급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앞에 설명에 있었던 우리가 수직 구조하고 똑같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모든 4차 함수에 모든 그럼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식은 하나인데 미정계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라는 거야. 자, 그런데 fx가 0에 실근은 0이 3뿐이다. 우리 당함수표법 배웠죠? 가에서 우리가 fx 이퀄 0이 되는 건 현재 요것은 x가 0이 3뿐이다. 그럼 이게 뭐야? 4차 함수인데 왜 근이 3개밖에 없어?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하나는 중근을 갖겠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쪼개준다면 이럴 수 있다. 요거든지 아니면 가운데가 중근이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게 중근일 수 있겠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우리 K라고 잡아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뭐한다?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fx가 보시면 알겠지만 fx를 일단 토대로 해서 fx하고 절대값 y는 x,x-예요. y는 절대값 x, x-2, x-3 이것과 그쵸? 값 중에서 크지 않은 값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크지 않은 값이란 게 뭐예요? 작거나 같다, 대소비교, 이거 그래프 그려라, 이게 되는 거죠. 예. 이때 gx는 실수원집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은 예문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다루도록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이 문제는 사실은 1, 2, 3 전부 다 이렇게 매치업을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토대가 fx와 gx, 현재 뭐 fx하고 요 절대값 함수를 가지고서 gx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는 바로 gx의 함수상태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fx 안에 뭐 있다? 미정계수가 있다. fx 안에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이때는 누가 주인공이야 하면은 바로 fx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문제의 마지막은 누가 올 거야? fx로 끝날 거야.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해라? gx가 말하는 저 상황, 우리는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을 따라가 주자. 따라가 주면 알아서 그러기 위해서 저게 만족하려면 fx가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설명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우린 그걸 채워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fx 그림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걸 3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만 지금 하겠습니다 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fx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나도 0하고 2하고 3인데 이게 되는 거죠. 자체 함수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니까 m자 모양인데 나는 여기서 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얘하고 충돌시켜달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fx는 여기 미정계수가 있는데 어떻게 함수식을 구합니까? 정답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을 못 구합니다. k 때문에. 잘 들어야겠죠? 함수값을 못 구한다. 이유가 뭐다? k를 몰라서. 그러면 k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뭐 하자? 함수값을 구할 수 없다면. 대소비교인데, 함수값 대소비교인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함수값 구한 후 대소비교한다. 대소비교하기. 만약에 근데 함수값을 못 구한다면, 함수값 구할 수 없다면, 함수값 구하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대소비교합니까? 그러면 바로 미분값을 통해서 대소비교해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둘 다 우리는 2에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함수 다 2에서 만나. 근데 한 놈은 미분값이 1이고 한 놈은 3이야. 한 놈은 미분값이 1이고 한 놈은 미분값이 3이야. 그 미분값이 크다는 것은 뭘 설명한다? 그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누가 더 크다? 파란색이 더 크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약에 감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감소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주면 이제 미분값이 얼마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케이? 더 가파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소비교는 오히려 미분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완만한 게 더 크네? 감소는 오히려 완만한 게 더 크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미분값을 통해서 대소비교를 해달라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하나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문제 옆에다가. 여기 워크북 여러분 풀겠지만 미리 알아야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미분값을 어떻게 풀까 했더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해라? x, x-2, x-3로 분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얘가 주는 거지 절대값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니까 y는 x 3승의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분한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첫 번째로 y 프라임 0이면 y 프라임 x가 0이면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y 프라임의 x 대신에 2라고 한다면 2 넣어주면 4, 3, 12 20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y 프라임의 x 대신에 3을 넣어준다면
이때는 얼마예요? 3, 3은 9, 9, 3, 27, 마이너스 30 더하기 6이니까 아 이건 3이구나 라고 설명이 될 거야. 자, 따라와 봐요. 그러면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원래 함수가 3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미분값이 6인 거야. 여기가 6이라고. 그럼 여기 6인데 꺾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꺾여 올라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꺾여 올라가면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3이었는데 꺾여 올라가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비교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리고 이 함수하고 얘를 접목하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가 원하는 건 그래프의 대소 비교니까 0하고 2하고 3 남았는데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야 fx 와봐. 저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됐단 말이야.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절대값 이게 fx인데 나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두 놈 중에서 작거나 같은 건 누구야? 하면 난 이걸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이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흰색보다 빨간색이 항상 밑에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때려주어도 빨간색인데 여기서 만약 흰색으로 가버리면 빨간색과 흰색은 어때요? 미분계수가 불일치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가 얘보다는 좀 완만해야겠네 이렇게 되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란색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그러려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아까 얼마였어? 아, 저 여기 2입니다. 여기는 얼마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한다면 F'E라는 값은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2보다는 같거나 작아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F'3은 어때? 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난 얘보다 완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숫자,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완만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식 fx가 k의 x의 제곱인데 이거 한번 정리해주면 편하게 내비둘게요. k의 x제곱에 x-2, x-3이면 얘를 미분한다면 앞에 거 미분하면 2kx에 x-2, x-3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하시면 1, 그 다음에 x-3 플러스 마지막 거 미분하시면 x-2 곱하기 1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F'E를 해준다면 F'E라는 값 계산하신다면 2를 넣어주는 순간 얘랑 얘랑은 x-2 때문에 다 지워집니다. 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4니까 마이너스 4k. 얘가 2보다 같거나 같다. k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제한 범위를 갖게 된다. 두 번째, F'E은 어떻습니까? 3이요. 그러면 얘 때문에 0 되겠네요. 쓱쓱. 넣어주면 1, 9. 그러면 여기는 9k.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큰데 나는 전체적으로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단 작아야 돼. 그러면 k가 어땠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큰데 k는 0보다 작구나.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리됐을 때 마지막에 온다면 이게 fx가 kx의 제곱에 x-3, x-3인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k가 0 사이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것은 아까 f1의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f1 값을 구해준다면 k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2k다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2k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값이 어때요? 이건데 등호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이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fx 몇 개 만들었어요?
세 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세 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똑같이 계속 푸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게 1이 0이냐, 2냐, 3이냐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0이냐, 2냐, 3이냐. 아시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0과 2와 3인데, 어머나? 첫 번째 과정에서는 최대값 없네. 그러면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두 개의 함수값을 구해서 거기에 최대값들이 있다면 그 두 개를 비교해 달라가 되는 거야. 사실은 한 문제만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야, 세 문제나 풀려고 하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킬러라고 하고 수능에서 부른다면 이 문제는 22번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그렇게 큰 고민할 필요 없는 건 이때 당시에는 준킬러가 없이 킬러만 세 문제 나왔던 시절이에요. 준킬러가 없이 킬러만 세 문제 나왔던 시절.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저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야, 저 때는 그러니까 나머지 27문제를 한 3, 40분 만에 풀고 나머지 이제 세 문제 킬러 문제를 갖고 1시간 동안 풀란 얘기구나 라고 했던 그 시절. 그 난이도가 너무 높았고 지금은 킬러 3개에다가 준킬러 5개이기 때문에 킬러 난이도가 거의 준킬러급으로 낮아졌어요. 만약에 물어본다 해도요, 함수가 3개를 묻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질문할 테니까 그런 점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출제가 안 된다. 하지만 기출문제인 만큼 한 번은 꼭 다뤄볼 필요가 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예문 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워낙 킬러문하고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함수에 관련된 부등식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정리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 중 3번에서 6번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등식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등식. 함수의 부호 판정이에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 또는 fx가 0보다 크다. 뭐 기타 등등등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수에 관련된 대소 비교예요. 만약 fx가 gx보다 작거나 크다면 이렇게 설명되는 케이스들. 그래서 함수가 하나냐 아니면 두 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 키워드는, 중요 포인트는 뭐다? 통합해 준다면 바로 부등식 기호가 있습니까? 예, 부등식 기호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부등식 기호가 있다. 두 번째, 정의역 값이 한 개입니까? 정의역이 한 개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x값, x 표현 이게 되는 거죠. F1, F2 이게 아니고 x에 관한 표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fx 정의역을 모르는데 부등식 기호가 있다? 이건 100% 뭐해라?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부등식 기호를 좀 없애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부등식 기호를 없앨 때 쓰고 싶은 말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 감소가 되는 거야. 증가 감소? 그러면 증가가 뭔데? 하면 f'x가 0보다 크다. 감소는 f'x가 0보다 작다. 그쵸? 상황에 따라 등호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등호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나중에 미분 과정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크다 작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런 표현이 뜬다면 이거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림을 그려달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옆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본다면 방정식이에요. 첫 번째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예요. 의 실근의 개수.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fx equal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함수에 관련된 두 함수의 뭐다?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 이퀄 gx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이렇게 설명이 됨에도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바로 이 개수라는 말이 뜨면 이거면 열이면 열, 100이면 100, 식 정리 안 되고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풀이법을 한번 설명해 주는데 요건 알겠는데 이거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부등식과 방정식은 풀이법이 똑같아요. 부등식 and 방정식 풀이법.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 또는 fx가 gx보다 작거나 크다, 또는 fx가 equal 0이다, fx하고 gx가 같다라고 나오는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풀이를 다양하게 하지 마시고요. 풀이를 하나로 통일하자고요. 그래서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정계수만 한쪽 변에 정리해 둔다.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미정계수 한쪽 변에 정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때는 미정계수 앞에 부호는 반드시 플러스를 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미정계수 넘겨주면 되고, 미정계수 있으면 그걸 빼고 싹 다 넘겨주면 되겠죠. 결국 hx가 뭐다? 0보다 현재 k보다 작거나 크다 나오든지 아니면 hx equal k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뭐 해야 한다? 바로 요거 1번, 2번 이렇게 되고, 첫 번째는 y equal h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y equal k라는 상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세요. 그리기. 그리고 세 번째에서 설명하는 게 1번과 2번을 비교하는 겁니다. y는 hx와 y equal k를 비교하기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3번, 4번, 5번, 6번 과정의 특징이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연결해서 앞에 있는 문제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꼭 책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요.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실시간으로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외우세요. 이해하면서 외우시고 동시에 문장에 써보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은 절대 문제 풀이는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현재 이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데, 자연수 n에 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이래요. 오케이. 그쵸? 극대값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fn이 뭐래? 가를 통해서 fn이 0이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fx는 뭔지 모르겠지만 x-n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아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일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꼴만 본다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선생님, x 플러스 n,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식을 만들었는데 나에서 x 플러스 n 곱하기 fx가 결국 우리는 항상 0보다 작거나 커야 돼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n과 x 마이너스 n과 그 다음에 2차식이 있는데 이렇게 된 4차 함수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always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메시지. 여기 밑으로 내려오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야 되고, 다시 왔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하나씩 더 줘서 결국 x 플러스 n의 제곱과 x 마이너스 n의 제곱을 만들어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요걸 제외한 요게 바로 fx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fx가 뭐냐? fx는 결국 x 마이너스 n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n이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요. 왜냐면 극대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n이고 플러스 n인데 나는 이걸 관통하면서 접하더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바로 요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현재 우리가 원하는 요것의 극대값을 an. 그러면 만약에 살짝 우리가 아직 대칭 안 배웠으니까 미분한다면 2의 x-n 곱하기 x 플러스 n.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으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이거 0 나옵니다. 그러면 x-n 뽑아주시면 남는 건 2x 플러스 2n과 요거 뺐으니까 여기는 x-n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결국 x-n에다가 3x 플러스 n이기 때문에 x는 n하고 마이너스 3분의 n이구나.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n임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3분의 n이라는 것은 넣어주는 수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제곱해준다면 9분의 16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곱하시면 더해주신다면 여기는 3분의 2n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7분의 32 n3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가 뭐가 된다? an이야. 그런데 이 an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란 얘기야. 그런 얘기는 결국 이 27을 없애줘. 누가? n3승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n은 뭐다? 4의 배수. 최소값이니까 n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된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문은 간단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 가는 과정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본다면 대수비교도 하나 보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데 예전 거긴 하지만 잘 보시면 fx가 있어요. f0은 얼마래? 마이너스 3이래.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래. 그 몇 차 함수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는 6x-6과 2x 3승 마이너스 2의 가운데 껴있어. 누가? fx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라고 했더니 6x-6이면요 x가 1일 때 0 나올 거야. 그런데 6x-6이니까 나는 가파르게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2x 3승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여기도 1 넣어주면 얼마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특징이 뭐야? 선생님, 여기는 하나는 y는 6x-6인데 하나는 y는 2x 3승 마이너스입니다. 둘 다 1,0에서 만나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걸 살짝 미분해 봤더니 6x제곱입니다. y 프라임 1이 얼마야? 이거 6인데? 이게 접선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그쵸?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이 범위 안에 누가 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fx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최소한 내가 이 사이에 있으려면 1번. fx가 1차 함수라면. 그럼 힌트가 뭐야? 첫 번째는 f0은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는 f1은 0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점만 갖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3인데 나 여기 지나가. 그러면 기울기가 3이네? 이게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3. 그러면 기울기가 3인데 어떻게 6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적어도 직선으로서 여기 사이에 존재하려면 1,0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6보다 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울기 3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야?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일단 기본 꼴은 x의 제곱에 ax 더하기 b겠구나.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F0은 얼마야?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럼 요거 하나 싹 지워주고. F1은 0. F1. 1 플러스 A 빼기 3. 이거 0. 그러면 A는 얼마다? 2.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뭐다? x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3이네.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긴 했는데 문제는 뭐다? 내가 사이를 지나갈 거냐? f'1이 어떠냐? 라고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여기 f'x가 2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f'1이 얼마지? 라고 하면 4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절대함수 똑같죠? 여기서 근데 4가 나왔던 건 6이 아니고 4가 나왔던 건 좀 작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1차 함수도 안 되고 2차 함수도 안 돼. 그럼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밖에 안 되겠구나. 왜요? 4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 4차 함수는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항상 나는 3차 함수인 얘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거든요. 4차 함수가 되면 언젠간 내가 3차 함수 이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뭐다? x의 3승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근데 c가 얼마냐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라 해서 주고요. 그러면 f1이 얼마야? 간단하게 0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f'1 값을 놓고서 비교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재 나머지 과정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f1은 1 플러스 a 더하기 b 빼기 3인 0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2다 라고 풀어주시고요. 얘를 미분하시면 a를 미분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f'1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네. 이게 되겠죠. 참고로 재밌는 건 이 두 개가 접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6보다 크면 안 돼요. 6보다 커지는 순간 난 직선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3차 함수의 접선이 직선이면 내가 고점을 지나는데 직선보다 내가 가파르다 해버리면 직선을 관통한다는 얘기죠. 접선보다 높으니까. 아,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접선하고 똑같아지는 수밖에 없네. 그러면 2a 플러스 b는 얼마다?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한다면 아래에서 위 거 빼버리면 a라는 건 1 나올 거고 b라는 건 1 나올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fx는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3이라는 값은 27 더하기 9 플러스 3 빼기 3이니까 정답은 36,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했어서 살짝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문제 보다시피 이게 1번 문제인데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f'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가 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지를 질문하겠다는 뜻이고요. 나중에는 fx하고 f'k 곱하기 x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그쵸? 교점 실근의 개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거 그림 꼭 그려달라는 메시지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개수 떴으면.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얼마다? 4일 때. 그럼 이건 뭐 해라? 그림 그려서 풀어라. 절대값 뭐 해라? 그림 그려라. 요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바로 대칭함수에 대한 설명도 하겠다라고 설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러한 얘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두 함수의 교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대칭 보면은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기울기가 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3번 만나요. 그러면 2번을 만날 때가 어떨 때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아, 요럴 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바로 뭐다? 접선이구나 라는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그래서 K값 가져갈 수 있잖아 라고 질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3, 4, 5, 6번에 관련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공부했고 다음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함수의 대칭 성질 그리고 비례 관계에 대한 설명도 깊게 들어갈 테니까 그 강의 꼭 놓치지 말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배웠던 걸 먼저 완벽하게
누적해서 복습을 꼭 해주시고 다음 이제 함수 특강 마지막인 주기대칭 배우고 바로 본격적인 수투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